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. 종목 보기 전에 일단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아리백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좀 가져다 줄지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,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. 어제 나왔는데 사실 삼성 쪽에 지금 메인으로 잡는 거는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물 100%하는 그다음에 폐배터리 요 세 개 정도가 메인으로 나왔거든요. 그런데 뭐 사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거의 테마주의 영역으로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들만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고, 그 외로는 지금 당장은 막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은 사실 없고, 폐배터리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 뉴스를 꺼내냐면 여기 나와 있죠. 그 다음에 또 SDI라는 또 이제 기업을 통해서 삼성은 배터리 완성 쪽, 그러니까 완성형 배터리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왜 이제 성일하이텍 하는데 왜 이 뉴스를 가져왔냐? 뭐 물론 웬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일하이텍은 삼성한테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. 4공장인가 아마 공장 지을 때 대부분의 그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주요 주주 지분을 아마 확인해 보시면은 물산이랑 그 다음에 SDI한테 투자를 받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뭐 삼성한테 성인의 뭐 투자를 얼마 받았다 막 이런 게 그냥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주요 주주 지분에도 올라와 있듯이 지금 폐배터리 기업 중에서는 뭐 세비캠,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,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, 규모만 보면은 성일이 제일 큽니다. 제일 크고 코스모는 어떻게 보면은 신사업의 영역으로 폐배터리에 진출하고 있는 딱 그 단계고, 아직까지 뭔가 명확한 결과물을 내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대신에 코스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모 신소재랑 같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2차전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좀 강점이 있는 거고, 세비캠은 제가 알기로는 진짜 좀 오래된 기업이긴 해요. 이 대표분 그 사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좀 굉장히 고령의 그 이제 대표분 회장님이 계신데, 93년도부터 이제 뭐 폐수철이나 그러니까 이런 좀 재활용 비슷한 쪽에 계속적으로 올인을 해 오시다가 이제 폐배터리 쪽을 좀 메인으로 하고 계신 상황이고, 뭐 태양광, 뭐 폐패널 이런 이야기들도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데, 제가 볼 때 이 세 개 메인 기업들 중에서 대장은 당연히 저는 성일하이텍을 보고 있고요. 뭐 주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회사의 규모나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뭐 공장이나 이런 수준을 볼 때, 그리고 삼성 결국에는 지금 폐배터리에서 가장 좀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개의 기업은 ABC, 세 개의 기업은 초기 좀 신사업에 있어서 먼저 발을 들여놓은 기업들이거든요. 근데 이게 나중에 당연히 폐배터리 쪽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뭐 레드오션 아니니까 분명히 누군가 또 진출을 하고 끼어들려고 하겠죠. 뭐 고려 아연도 있고, 뭐 최근에 뭐 OCI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, 어쨌거나 그런 이제 새로운 그 기업들이 이쪽 사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지금 이 성일하이텍 쪽은 아무래도 뒤에 삼성이라는 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리고 삼성도 분명히 자기들이 지분 투자를 한 이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랑 조금 더 시너지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. 결국 이 나머지 회사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좋은 투자처나 아니면 든든한 백이 있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일하이텍을 폐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우선순위에 놓고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.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상장할 때에 대비하면은 거의 지금 한 1.78배 정도 올랐으니까, 그때는 거의 뭐 한 1조 간당간당한 1조 살짝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지금 어느샌가 주가가 17만 원을 찍고 지금 거의 딱 중간 정도까지 오려고 하고 있죠. 근데 일단 오늘 첫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관점을 설명드리면은, 일단은 폐배터리는 가장 최근 뭐 태조 이방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태조 이방원 사이클이 한번 돌고 그 이후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일하이텍을 보는 게 맞고, 시장 주도주가 지금 이 앞구간에서는 이런 식의 큰 음봉이 두 개 나온 적이 있다? 네, 없습니다. 이때는 그냥 딱 조정, 단봉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음봉 하나 나오고, 바로 또 양봉 나왔거든요. 예,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오고, 결국 폐배터리도, 물론 폐배터리가 이제 뭐 자동차, 전기차 배터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
이 전기차 그 배터리랑 이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원체 이렇게 이슈를 받는 건데, 사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폐배터리도 그렇고 기존에 그냥 뭐 충전지, 뭐 노트북,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도 다 이제 폐배터리거든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2차 전지기도 하고,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모든 전자제품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폐배터리,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리튬, 예, 결국 배터리는 이런 원자재가 핵심인데, 이 광물 값들이 지금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미국이랑 중국, 원자재 중국 거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. 예, 지금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. 거기다가 지금 그냥 전 세계 시장만 넣고 보면은 점유율, 그 2차 전지의 점유율 1위 기업은 다 중국이죠. 예,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진짜 좀 미국이 살벌하게 마음먹고 견제하기 시작한다 하면은, 리튬에 관련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고,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. 예, 그리고 결국 지금은 이 전 세계 글로벌이 자원 싸움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? 천연가스 이슈도 그렇고, 결국 앞으로는 한 향후 1, 2년간 이런 구도가 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. 전쟁 자체가 그렇게 막 금방 끝날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저는 이 폐배터리는 지금 단순하게 두 개의 음봉이 좀 세게 나왔다? 물론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인 건 맞아요. 금요일, 그 다음에 월요일 이틀 동안 대형주 쪽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, 예, 중형주나 뭐 소형주급에서는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이러한 힘을 보이면서 올라왔던, 특히나 이 5일선, 뭐 11선 이런 이평선들을 쫙 타고 굉장히 강한 추세로 올라왔는데, 이게 그냥 뭐 성일라이트에 혼자서 이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 밀리면서 빠졌다?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한번 중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됐죠. 그동안 원체 추세가 강하기도 했고, 이 주식이라는 거는 중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밑에서 내가 매수를 쭉쭉쭉 하고 왔다고 하면 중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전 구간이 필요합니다. 돈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재매수를 해야겠죠. 물론 내가 이때처럼 막 큰 금액을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뭐 10% 혹은 20%를 기대하든, 지금 같은 중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팔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마련한 현금으로 다시 한번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합니다. 오늘 사실 뭐 지수의 반등이 강하진 않았습니다. 장 막판에 들어온 반등도 거의 대형주로 몰렸던 반등이고, 그리고 오늘 아래꼬리 살짝 나왔죠. 예. 지금 분봉의 흐름만 놓고 딱 본다고 얘기했을 때 1분봉이거든요. 오전에 한번 상승 시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밀리는,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. 이거는 들어 올린 다음에 한번 패대기 치겠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온 물량도 한번 털고, 그리고 앞구간에 같이 올라왔던 그런 물량들에게도 하방의 액션을 이틀 연속으로 준 거기 때문에, 아직까지는 저는 이 모든 이 성일하이텍의 웬만한 주식,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강도가 다 청산이 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. 예, 지금 요 14만원,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14만원 봐야겠죠. 그리고 이미 음봉 세게 한번 두 개 나왔고, 여기서 오늘 한번 아랫꼬리 반등 나오긴 했습니다만, 내일 다시 한번 또 이쪽 구간에 14만원 라인에 음봉 형성될 수도 있겠죠. 결국 지금 이 성일하이텍을 구간을 반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 밑에까지 내려서 이 구간을 나누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. 예, 애매하고 좀 위치가 낮죠.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힘도 많이 들 거고 돈도 많이 들 겁니다. 그리고 위쪽에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이 성일하이텍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잡기에는 조금 너무나 좀 리스크한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보고, 처음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넘지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많은 상승 시도를 보였던 구간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 두 개의 이 캔들을 하나로 합친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거래량 연속 이틀 나온 양봉이잖아요. 예, 요 두 개를 합쳐도 되고,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합친다고 해도 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은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갈 때는 이런 큰 캔들을 기준으로 보통 구간을 나누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한번 나눈다고 하면은, 여기가 1번 구간, 그 다음에 2번 구간인데, 2번 구간으로 쉽게 뭐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자리는 빠르게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. 그러니까
내일 뭐 물론 오늘 뭐 나스닥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성일하이텍이 앞권에서 올라올 때 지수 같은 거 그냥 살짝 무시하면서 올라왔거든요. 시장이 빠지든 올라가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딱 조정 나오는 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 분위기도 하고 2차전지 종목들이 전부 다 조정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고, 특히나 오늘 뭐 LG 엔솔 같은 종목들 2차전지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정이 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삼성 SDI 같은 종목은 또 양봉을 만들어줬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뭐 2차전지가 이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기보다는 한번 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매도 물량은 나올 수 있다. 이 정도로 딱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일 14만원 지지 여부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마 요 구간에서 한번 딱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주도주는 바로 또 돈이 들어올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춰가지고 지금 대응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오늘 첫 영상이어가지고 또 본의 아니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아직까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. 주도주는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뭐 음봉 2개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와르르 무너지거나 이런 패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내일 뭐 오전에 반짝도 음봉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오늘처럼 아래 꼬리 한번 달아주는지 혹은 오전 10시 이후에 반발 매수 들어와 주는지 요거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종가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. 요즘 시장 많이 어렵죠? 대응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면은 편하게 HRB 2019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편하게 문의 한번 남겨주시고 또 저희랑 같이 무료 추천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고 이러시면은 요즘 같은 시장 대응하시는데 큰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내일 이 시간에 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